K7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 K7 프리미어가 사전 계약을 시작했죠. 기존 모델 대비 한층 스포티해진 외관과 업그레이드된 실내, 새로운 파워트레인 도입 등 페이스 리프트인데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나왔습니다. 특히나 최신 사양을 대거 탑재했기 때문에 옵션 측면에서 기존 K7 혹은 그랜저에게 아쉬웠던 분들은 상당히 반가울 것 같네요. 아직 완전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 내 외관 변화에 대한 영상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유의점 위주로 K7 사전 계약 전 알아야 할 3가지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옵션 구성입니다. 얼마 전 유출되었던 K7 상담 자료에 선택 제한 없는 혁신적 트림을 운영, 엔트리 트림부터 모든 옵션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일부에서는 이 내용을 두고 마치 주문 제작 자동차처럼 트림 제한도 없이 내가 원하는 옵션만 골라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이 말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하지만 공개된 사전 계약 가격표를 보니 아마 상담 자료의 내용을 보고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지 못했지만 출처가 상담 자료였죠. 고객이나 언론 대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세일즈 포인트일 뿐이었기 때문에 거기 써있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봤어요. 일단 가솔린, 디젤 모델에 한해서는 옵션 선택이 기존보다는 자유로워진 것 같네요. 정확히는 선택 옵션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트림에 따른 옵션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상위 트림에서 추가되는 기본 사양의 대부분을 하위 트림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트림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양산차 브랜드이기도 하고 상담 자료에서도 트림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트림에 따른 선택 옵션 제한을 없애면서 최저 트림에서부터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새로 적용된 풀 LCD 클러스터나 12.3인치 디스플레이, 무드램프 등의 옵션을 대부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꽤 괜찮게 느껴져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전 세대와 비교하거나 세부적으로 볼 때에는 트림 구성이라든지 옵션의 몇몇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쉬운 점을 말하기 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정식 출시되면 아무래도 사전 계약 가격표에 최저 가격으로 맞출 가능성이 높죠. 페이스리프트 모델 가격을 언급할 때에는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솔린 모델의 트림 구성을 살펴보죠. 가솔린 모델의 경우 2.5 모델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3.0 모델은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 가솔린과 3.0 가솔린의 노블레스 트림의 기본 사양은 엔진과 MDPS 방식을 빼면 사실상 동일하죠. 가솔린 전체적으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3가지 트림이 있고 그중 2.5 가솔린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를, 3.0 가솔린은 노블레스와 시그니처를 선택 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듯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아쉬운 점은 3.0 가솔린 모델의 가격 인상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2.4와 3.0의 트림 구성이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로 동일했습니다. 트림별로 기본 사양도 거의 동일해서 3.0 가솔린 모델을 3,303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부터 구매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K7 3.0 가솔린 모델의 저렴한 시작 가격이 그랜저와 비교할 때 K7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고 3.3 모델이 없어지면서 K7 프리미어 3.0 가솔린 모델의 경우 최저 트림이었던 프레스티지 트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상위 트림이었던 노블레스 트림이 시작 트림이 됐어요. 또한 기존 3.3 가솔린 노블레스와 노블레스 스페셜 트림의 중간 가격대에 K7 3.0 시그니처 트림을 만들었습니다. 3.0 가솔린 모델의 가격대를 올린 셈이네요. 결국 K7 프리미어의 3.0 가솔린 모델이 3,593만원에서 시작하게 되어 페이스리프트 이전 대비 290만원이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꽤 아쉬운 부분이네요. 덧붙이자면 3.0 가솔린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에서 시작 가격이 꽤 올랐죠. 물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작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다음으로 아쉬운 부분은 2.5 가솔린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2.5 가솔린 모델은 최저 트림인 프레스티지와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2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블레스에서 추가되는 기본 사양 중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옵션은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본 사양이 좋아졌고 선택 옵션으로 고급 사양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까진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이전 K7에서 최저 트림부터 옵션으로 선택 가능했던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그리고 동승석 통풍 시트가 K7 프리미어에서는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야 넣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동승석 통풍 시트 같은 경우 준대형 차를 패밀리카로 많이 활용하는 요즘 추세를 볼 때 없으면 상당히 아쉽죠.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보 기능도 기존 K7에서는 39만원이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선택 옵션을 읽어보면 더욱 기본이 묘해지죠. 컴포트 옵션의 경우 기존 K7의 컴포트 1과 옵션 구성이 비슷합니다. K7 프리미어 컴포트
옵션으로 오면서 빠진 것 중에 프레스티지 기본 사양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하필 동승석 통풍 시트만 빠진 것 같네요. 어쨌든 K7 2.5 가솔린 모델의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선택 옵션으로 운전석 메모리 시트나 2열과 후면 선커튼,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는 넣을 수 있지만 동승석 통풍 시트는 선택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는 넣을 수 있지만 후측방 경고 기능은 넣을 수 없죠. 물론 이러한 옵션 구성을 좋아할 일부 구매층은 있겠지만 아쉬운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네요. 기껏 선택 옵션 제한을 없애놓고 오히려 기존에 선택 가능하던 옵션을 상위 트림에 올린 것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약간 옵션 알박기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2.5와 3.0 가솔린 둘 다 노블레스 트림에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이 선택 가능했지만 트림 구성이 바뀌면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은 3.0 가솔린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해진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 K7 프리미어에서는 오디오 업그레이드를 위해 3.0 가솔린에서는 기존보다 비싼 돈을 내야 하고 가솔린 2.5 모델에서는 오디오 업그레이드 옵션이 선택 불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옵션에서 자동차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 즉 빌트인 캠이 따로 빠져있지 않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HUD 팩으로 묶여있다는 점은 꽤 아쉽게 느껴집니다. 트림 구성의 아쉬운 점을 위주로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K7 프리미어의 옵션 구성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트림에 따른 선택 옵션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양 대부분, 그리고 그동안 꽤나 고급 사양으로 여겨졌던 옵션들을 최저 트림부터 선택할 수 있죠. 기존 다른 국산 차들이 새로운 옵션을 도입하면 최고 트림 정도는 가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꽤 괜찮게 느껴집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나 API 모델의 경우는 기존의 옵션 구성과 같은 방식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가격 인상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사전 예약 가격표가 정확히 나온 2.5 가솔린, 2.2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준으로 시작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죠. 3.0 가솔린 모델의 경우 290만원이 인상되었지만 사실상 기존의 최저 트림을 없앤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과 같이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2.5 모델의 경우 기존 K7 2.4 가솔린 가격과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2.5 프레스티지 기본 사양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졌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썬루프를 제외하고 5개의 선택 옵션 중 3개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K7 프리미어의 다른 파워트레인에서는 내비게이션이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2.5 가솔린 모델도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은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가격만 놓고 보면 K7 프리미어 2.5 가솔린 모델이 3,190만원으로 페이스리프트 이전 2.4 가솔린 모델 대비 137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2 디젤의 경우 105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100만원이 올랐네요. 꽤 올랐죠. 그리고 2.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엔진과 미션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델에 비해 인상폭이 큰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2.5 가솔린 모델의 시작 트림 기본 사양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비교해보죠. 일단 말씀드릴 점은 현재 K7 프리미어의 가격표가 사전 계약 전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옵션의 표기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확인 가능한 주요 옵션을 보면 페이스리프트 이전 가솔린 2.4 모델 대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빠지는 대신 LED 헤드램프와 각종 지능형 안전사양이 추가되고 클러스터가 3.5인치 모노 액정에서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기존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에서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8단 변속기와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137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작 가격이 100만원이 훌쩍 넘게 오른 것은 어쨌든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추가된 옵션과 내외 간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역시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끼리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K7 프리미어가 38만원 비싸죠. 주요 옵션을 비교해보면 이전 모델 대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이 빠지고 전자식 기어 레버, 안전하차 보조,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글래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까 말했던 클러스터나 내비게이션의 크기, 파워트레인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역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전반적으로 볼 때 가격이 오른 것은 아쉽지만 사양을 따져보면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파워트레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K7 프리미어는 2.5 가솔린과 3.0 가솔린, 3.0 LPI, 2.2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5가지의 파워트레인이 같이 출시됐죠. 단종된 3.3 모델을 제외하면 모든 파워트레인이 나온 셈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엔진이 세타2 2.4 GDI 엔진에서 스마트 스트림 2.5 세타3 GDI 엔진으로 바뀐 2.5 가솔린 모델일 것 같네요. 변속기 또한 기존 6단 변속기에서 8단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파워트레인들, 즉 3.0
3.0 가솔린, LPI,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기존의 파워트레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가솔린 2.5 모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네요. 경쟁 모델인 그랜저 2.4 모델과 비교했을 때에도 파워트레인에서 가장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도입된 엔진의 출력을 살펴보자면 198마력에 25.3토크라고 하죠. 사실 배기량이 100cc 정도 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엄청 좋아졌다 라고 말하기는 힘든 정도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의 경우 내구성이라든지 연료 효율, 즉 연비에서 더욱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속 혹은 아이들링 상태의 정숙성에서도 개선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8단 변속기가 탑재되죠. 출력이 사실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긴 힘들지만 늘긴 늘었고 변속기가 6단에서 8단 변속기로 바뀌었다 보니 기존 2.4 모델과 비교하면 체감되는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 2.5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직 인증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시승회에서도 2.5 모델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엔진이 탑재되면서 스펙은 개선되겠지만 아무래도 양산차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엔진이다 보니 완성도나 안정성 면에서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측면에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피드백이 어느 정도 나온 뒤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다른 모델들은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격표상으로 볼 때 배터리 용량이나 엔진 변속기 등은 기존과 동일한 듯하고 많이들 기대하셨던 LPI 모델의 도너트형 본배는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았네요. 페이스 리프트가 진행되면서 3.0 가솔린 모델은 RMDPS가 탑재되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구가 많았던 만큼 가장 판매량이 높을 2.5 가솔린 모델에도 탑재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바뀐 부분과 새로 적용된 옵션, 트림 추천은 추후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오였습니다.